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막 그렇게 재미난 시장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금요일이고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네. 잘 마무리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억지로라도 좀 텐션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너무 어색해요. 네, 그럼 오늘장 체크포인트 무엇으로 시장을 점검해 볼까요? 네.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도 좋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을 갖고 오셨어요. 어제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네. 상승 모멘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스닥이 올랐던 이유인데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그 전날 나스닥이 빠졌던 만큼 안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나스닥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그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196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실업급여가 196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이야기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가장 또 강하게 반응을 한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시장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근데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고용지표를 통해서 성장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급등한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까지 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왔던 것뿐이고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었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살짝은 생긴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텐데 어쨌든 어제와는 다르게 성장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떤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이제 그 판매를 하는데 달러 결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의 그 러시아 의회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이 서방이 부과한 제재 때문에 지금 달러를 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받겠다. 그전에는 루블화를 결제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블화를 결제받기가 사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마침 또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지금 인수위에서 암호화폐 대기업 따진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공정위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객들이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조가 넘게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나라 업비트하고 비스섬을요 대기업으로 구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수위에서는 실제로 있는 자금이 고객의 예수금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의 예수금을 활용할 수가 있죠. 다만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 같은 경우는 고객의 예수금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활용할 수 없는데 이걸 공정자산으로 분류한 건 잘못된 것이고 목적과 어긋나는 규제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새로운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기술주 반등에 있어서 국내에서 성장주의 반등까지 좋은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다르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어떤 그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이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서 성장성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개별주와 그다음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 성장주들의 어떤 순환변화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성장주 하나 또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 러시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가 나왔습니다. 성장주 그리고 러시아 관련 에너지 네. 관련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게 해성 DS였어요. 사실 상승하고 있는 그 추세를 한번 잘 타보자라는 접근을 해봤는데 오늘장 어떻습니까? 자, 오늘 갭상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네. 많이는 못 올라가고 있고 오늘 IT 종목들이 사실 어제 이제 나스닥 시장을 보고서 상승 출발했었습니다만은 살짝은 좀 그 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해성 DS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 기판 쪽에 증설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3,500억에 또 투자를 발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요.
어제 나스닥 급등했다고 해서 급등 출발한 것이 아니라 뭐 1, 2%대, 2,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 그다음에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한전기술 좀 보시면은 오늘은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오늘도 산업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산업부가 지금까지는 원전에 대한 정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고 원전 수출을 산업화하겠다고 이제 인수위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이제 이런 그 부처들이 이 원전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시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에 있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전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한전기술도 목표했던 11만 원까지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진짜 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하나, 그다음에 또 성장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출발은 좋았지만 현재 구간의 상승폭이 좀 줄어든 게 아쉬우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큰 변화 없이 우리는 목표 주가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협상 가능할까? 사실 이거는 약간 우리의 손을 떠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계속 관련 뉴스를 체크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한 지가 꽤 됐는데 네. 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과연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가 협상 입장을 자꾸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는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로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인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협상 지원의 책임을 지금 우크라에 돌리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뭐 입장 변화를 계속 바꾸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겨냥해서 이제 우크라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려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크라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뭐 그 입장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다고 하면서 지금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일단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 우크라 측에서 휴전 협상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원래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크림반도하고 돈바스까지 포기할 뜻을 내비쳤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거의 다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전쟁을 당한 상황에서 크림반도라든가 돈바스의 어떤 영토까지 포기하고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영토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나온 이야기 보면은 크림반도 등의 영토 포기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그 영토까지는 가져가서 끝내야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또 어쨌든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 돈바스 지역의 독립이라든가 크림반도까지는 확답을 받아야 휴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 지금 전혀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좀 휴전도 힘들 것 같고 엊그제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고 나서 한 말이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분간은 협상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 좀 에너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전 협상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에너지 관련주 네. 무엇을 들고 오셨을지 첫 번째 금요일에 또 장식할 수 있는 공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GSE 가스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경상남도의 총 면적 한 50% 가까운 그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저는 주말을 전후해서 가스와 유가가 또 급등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으로 가서 지금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까지도 진행이 돼서 지금 오늘 저녁에는 이제 폴란드까지 방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서방 세계가 세 차례 정상회의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의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EU 정상회의가 열리고 G7 정상회의까지 열리죠.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예고했던 게 동맹과 같이 함께 새로운 제재를 또 논의한다고 했고 그걸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이나 뭐 주말을 전후해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한다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제외하는 것까지 그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센 압력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나름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석유관을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이 러시아의 원유를 쓸까 말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러시아가 주요 석유관을 폐쇄시켜서 오히려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스를 루블화로만 지금 결제받겠다라고 했고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급 차질 나왔고 여전히 가스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 가장 중요한 건 유럽의 석유 중개업체들이 글로벌 경유난을 예고하면서 유럽에서 석유 배급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석유 배급제가 나옵니까? 그만큼 공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서 아마 주말을 전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유가와 가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에서 GSE는 우리가 주말을 두고 한번 매수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한번 가스가 올라가면서 큰 상승 나왔다가요.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저점을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바닥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 올라가는 유가와 가스 분석한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7,000원까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손덕희 덕분에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상화폐. 네. 아니 다시 또 가상화폐 시장이 좀 뜨거워지면서 대장인 비덴트가 네. 먼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굉장히 뜨거운 건 아닌데 슬슬 좀 달궈지는 모습이라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내용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금융권에서 가상화폐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이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세 번째 거래소거든요. 1등이 업비트고 2등이 빗썸인데 세 번째 코빗의 3대 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권의 돈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신한금융이 5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코빗의 3대 주주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융그룹 최초로 뭉칫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 파장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20% 지분을 확보해가지고요. 현재 코빗이 넥슨하고 SK스퀘어가 투자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빗이 넥슨, SK스퀘어에 의해서 지금 신한금융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국내 1위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코인 거래소 1위 기업의 이익이 대형 증권사 이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 1등이 업비트죠. 이 두나무의 영업이익이 3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대형 증권사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미래에셋증권이 1조 5천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등이 한국투자증권 1조 3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1등과 2등의 영업이익이 합하면 2조 8천억인데 두나무 혼자만 3조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 대형 증권사 이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코인 거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금융권이라든가 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가상화폐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흐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또 가상화폐 진출을 선언한 기업이 있거든요. 아마 이 기업이 진출하면 제가 볼 때 시간이 클 것 같은데 그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을 이야기한 기업이다. 또 이 기업의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에 약간 판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단한 종목인지 두 번째로 저희는 그 종목을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KG 이니시스 카드 결제 중개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결제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애플의 애플페이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결제를 할 거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나서겠다는 이야기고요. 지난달에 지분 100%의 그 특수목적 법인 설립했는데 그 자회사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해서 그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바로 KG니시스가 직접 가상화폐까지 발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KG니시스가 17만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나 인테리어, 여행, IT 같은 이런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기업이 실제로 이제 이 결제 수나 일종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도 커질 것이고 이 KG 이니시스 가져가는 수수료도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 또 파장이 좀 예고되는 거고 지금 결제 사업의 예치나 수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KG 이니시스가 지금까지는 실물 자산의 어떤 그 전자상거를 중개하는 피지사업만 해왔던 거죠. 지금은 이제 사업 영역을 가상자산 사업 부문까지 확대하는 거고 이 디지털 자산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기 수단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급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 대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규 시장의 패권을 잡을 것이다라고 KG 이니시스가 말하면서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많은 종목들이 뭐 급등했다가 최근 조정 나왔습니다만은 새로운 강자가 KG 이니시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지금 수급이 붙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차트를 좁게 보시면은 충분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인제서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인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도 그렇고 중기도 그렇고 충분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25,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급등이 나왔고 네. 현재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린 조금 더 눈을 높여볼게요. 25,000원까지 바라보겠고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KG 이니시스까지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오늘 무료 방송 없고 바로 내일이 이제 메타버스 강연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도 뭐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아주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강연에 아마 딱 오시면 좀 신기할 겁니다. 실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한번 경험도 해보시고 거기서 강연을 진행할 건데요. 이프렌드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서 매일 연재 TV로 검색을 한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딱 강연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준비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원자재 강세부터 오늘 보신 로봇도 좀 급등하고 있죠. 또 한번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부터 로봇까지 또 가상화폐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쭉 풀어서 진짜 강연회 하듯이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 메타버스 강연에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샵 2034번으로 메타버스라고 이제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은 그 안내되는 멘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직접 강연회를 실감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토요일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